고도 12,000m 상공에서 엔진 소리만이 기내의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다. 보잉 777의 3002R 항공기는 태평양의 깊은 푸른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구름들이 솜사탕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석양빛이 날개 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잠에 빠져 있었다. 국제선 특유의 정적인 분위기가 기내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이코노미석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가끔 들려왔고 비즈니스석에서는 조용한 대화 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왔다. 승무원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살피고 있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현재 우리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순조롭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5시간이 남았습니다. 기내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안전벨트 사이는 꺼져 있었다. 평온한 오후의 비행,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일어날 줄은 몰랐다. 시계 바늘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의 연장선처럼 보였다. 승객들의 얼굴에는 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편안함이 묻어났다. 어떤 이는 노트북을 펼쳐 업무를 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유나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두꺼운 의학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다. 17세의 그는 또래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어른 못지않게 진지했다. 검정색 뿔테 안경 너머로 집중된 시선이 페이지 위를 훑고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책은 응급의학 개론이었다.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에서 응급처치 실험을 진행하며 익힌 지식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구입한 책이었다. 필통에는 여러 가지 펜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투명한 만년필이 유독 눈에 띄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의과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미리 선물로 주신 것이었다. 언젠가 이 펜으로 처방전을 쓰게 될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미는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따라가며 본 환자들의 고통받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과학 동아리에서는 생물학과 화학, 특히 인체 해부학에 대한 실험을 주로 진행했다. 선생님들도 하민의 열정과 실력을 인정해 주셨고 동아리 회장까지 맡게 되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의학 논문을 읽고 실험을 설계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이번 여행은 하민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예정이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고등학생 대상의학 연구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이다. 전국에서 단 10명만 선발되는 이 프로그램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걱정이 많으셨다. 17세 소녀가 홀로 미국까지 갔어. 한 달간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미는 출발 전날 밤늦게까지 짐을 꾸리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의학 서적들, 실험 도구, 그리고 과학 동아리에서 만든 연구 자료들까지 챙겼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하고 내 꿈을 위해 열심히 해라고 당부하셨다. 아버지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마라고 조언해 주셨다.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비행기에 오르며 하미는 가슴속 깊이에서
뜨거운 각오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스탠포드에서 만날 교수들, 함께 공부할 동기들, 그리고 배우게 될 새로운 지식들을 생각하니 설렘이 가슴을 뛰게 했다. 비즈니스석 12A 좌석에 앉은 로라 그린필드는 이미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45세의 그녀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그린테크, 글로벌의 창립자이자 CEO였다. 20년 전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를 지금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것이다. 그녀의 앞에는 두꺼운 계약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왼손에는 레드 와인 글라스가 들려 있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출장은 아시아 지역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중요한 투자 유치 미팅 때문이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기에 신중함이 필요했다. 로라는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며 가끔씩 와인을 한 모금씩 마셨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다.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승무원이 다가와서 식사를 권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서류 검토가 끝나면 넣겠습니다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집중력은 대단했다. 주변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업무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때때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으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었다. 오후 4시경이었다. 로라는 와인을 마시며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기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침으로 보였다. 하지만 곧 그 기침은 격렬해졌고 그녀는 목을 움켜쥐기 시작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점점 푸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와인 글라스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붉은 와인이 카펫에 번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숨을 쉬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들이마시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목에 무언가가 걸린 것이 분명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그녀의 이상한 모습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저 여자분 괜찮나요? 라고 물었다. 다른 승객은 의료진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로라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파랗게 변했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은 있었지만 숨을 쉴 수 없어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살려달라는 간절한 표정이 가득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모든 승객들이 깨달았다. 기내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당황해했다. 승무원들이 급히 달려왔다. 조석 승무원인 제시카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다. 먼저 로라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기도 폐쇄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다른 승무원에게 응급 키트를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제시카는 하임리히법을 시도했다. 로라를 일으켜 세우고 등 뒤에서 양팔로 복부를 감쌌다. 명치 바로 아래 부분을 주먹으로 누르면서 위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렸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목에 걸린 이물질은 빠지지 않았다. 로라는 여전히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 얼굴색이 더욱 어두워졌다. 제시카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주변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도.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제시카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렸다. 10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봤지만 이번만큼 절망적인 경우는 처음이었다. 로라의 입술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산소 부족의 징후였다. 시간이 촉박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제시카는 기장에게 긴급 상황을 보고하고 의료진의 지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공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다. 다른 승무원들도 함께 하임리히법을 시도해봤지만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로라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얼굴이 완전히 파랗게 변했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호흡곤란으로 인한 뇌산소 부족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 주변 승객들은 공포에 질렸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도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저분이 죽는 거 아냐?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내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다른 승객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지켜보았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승무원들은 당황한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곧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로라는 이제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뇌산소 부족으로 인한 경련 증상이었다. 제시카는 무력감을 느꼈다. 응급처치 매뉴얼에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대로라면 정말로 승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기내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 있었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속삭임들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제시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내 안내 방송을 했다. 승객 여러분,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의료진이나 의학 지식이 있으신 분 계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기내는 조용해졌다. 모든 승객들이 서로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의사가 있을 법한 비즈니스석과 1등석 승객들을 둘러보았지만 대부분 사업가들이었다. 몇 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만약 잘못된 처치로 환자가 사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특히 고공에서의 응급 상황은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였다. 제시카는 절망감을 느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명했다. 정말로 아무도 도와주실 수 없나요? 이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침묵이 흘렸다. 그때 한 승객이 우리는 의사가 아니라 도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승객도 잘못했다가 더 큰 사고 나면 어떻게 라며 걱정했다.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무력하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너무 늦을 것 같았다. 하미는 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과학 동아리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기도 폐쇄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최후의 처치 방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겨우 17세의 고등학생일 뿐이었다. 의사 면허도 없고 실제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도 없었다.
만약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 환자가 죽는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부모님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로라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하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과학 동아리 선배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식은 실천할 때만 가치가 있다. 이론만 아는 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도 생각났다. 의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어떤 사람은 저 아이 뭐 하는 거야? 라며 수근거렸다. 하미는 승무원에게 다가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시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학생분, 이건 농담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민은 자신의 가방에서 과학 동아리 배지를 꺼내 보였다. 저희 동아리에서 응급처치 실험을 많이 했어요. 기도 폐쇄 환자 치료법도 배웠습니다. 제시카는 망설였다. 고등학생에게 환자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로라의 호흡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다. 정말로 할 수 있어요? 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더 강했다. 과학 동아리에서 배운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험이었어요. 마네킹을 상대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거기에는 응급처치 순서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제시카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정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하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의 손이 필통 속 투명한 만년필을 향해 뻗어갔다. 주변 승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들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민의 눈에 투명한 만년필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그 만년필이 이런 상황에서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과학 동아리에서 배운 기관, 절개술의 이론을 떠올렸다. 교과서에서 본 해부학적 구조, 동영상에서 본 수술 과정, 마네킹으로 연습했던 손동작들이 모두 머릿속에서 정리되었다. 만년필은 속이 비어있는 관 구조였다. 펜촉과 잉크통을 분리하면 완벽한 임시, 기관 삽관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의료용 기관 삽관 튜브와는 달랐지만 원리는 같았다. 하미는 만년필을 분해했다. 펜촉을 빼내고 잉크 카트리지도 제거했다. 이제 남은 것은 투명한 플라스틱 관뿐이었다. 길이는 약 10cm, 직경은 약 5mm 정도였다. 성인 여성의 기관에 적절한 크기였다. 하미는 알코올 솜으로 만년필관을 소독했다. 이것으로 임시 기관 삽관을 할 수 있어요. 제시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로 가능한가요? 네, 과학 동아리에서 이론과 실험을 모두 해봤어요. 물론 실제 환자는 처음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하민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실려 있었다. 응급 키트를 가져와 주세요. 하민이 요청했다. 제시카는
재빨리 응급키트를 가져왔다. 하지만 안을 열어보니 실망스러웠다. 전문 의료기구는 없었고 기본적인 도구들만 있었다. 가위, 핀셋, 알코올, 거즈, 밴드, 진통제 등이 전부였다. 수술용 메스는 당연히 없었다. 하미는 당황했지만 곧 대안을 찾았다. 가위를 사용하겠습니다. 날카롭게 갈아주세요. 제시카는 가위를 알코올로 소독하고 최대한 날카롭게 만들었다. 하미는 로라의 목 부위를 자세히 관찰했다. 갑상연골 아래쪽, 윤상연골 위쪽 부분을 찾아야 했다. 해부학 책에서 외운 위치였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절개 부위였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목을 만져보며 정확한 위치를 찾았다. 여기입니다. 하미는 정확한 지점에 손가락을 대었다. 제시카는 놀랐다. 정말로 정확한 위치를 아는구나. 주변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저 학생 정말로 의사야? 라고 속삭였다. 하미는 진정하려 애쓰며 심호흡을 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한 번의 기회뿐이었다. 그는 과학 동아리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다. 해부학, 생리학, 응급의학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제시카는 내심 하민의 능력을 의심했다. 아무리 과학 동아리에서 배웠다고 해도 17세 소년이 실제 수술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상대로 말이다. 하지만 로라의 상태를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완전히 검게 변했고 호흡이 거의 멈춘 상태였다. 뇌사 상태가 임박한 것 같았다. 제시카는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학생 한 명이 응급처치를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학생이라고 미안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의료진은 없고 환자는 죽어가고 있어요. 기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허락했다.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자.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다. 제시카는 하민을 다시 바라봤다. 정말로 할 수 있겠어.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저분이 죽어요. 하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제시카는 결심했다. 좋아, 내가 도울게. 하지만 내 지시대로 해야 해.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응급수술이 시작되려 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다가왔다. 사라임, 22세 간호학과 교환학생이었다. 그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사라가 말했다. 간호학과 학생이에요. 제시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그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라는 하민을 바라봤다. 정말로 기관절개를 할 거야?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민이 대답했다. 사라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보조할게. 혈압 체크하고 맥박 확인하면서 상태를 모니터링할게. 고마워요. 하민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사라는 즉시 로라의 맥박을 체크했다. 맥박이 매우 약해. 분당 40회 정도야. 혈압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녀는 전문적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했다. 빨리 해야 할 것 같아. 뇌사 위험이 있어.
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사라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들었다. 둘은 즉시 역할 분담을 했다. 하민이 수술을 담당하고 사라가 환자 모니터링과 보조를 맡기로 했다. 내 판단이 맞아. 우리가 해보자. 사라의 눈빛은 단호했다. 간호학과에서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기관절개술 보조, 환자 상태 모니터링, 응급 상황 대처법 등.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그녀는 하민의 실력을 믿기로 했다. 어린 나이지만 그의 지식과 확신을 보니 신뢰할 만했다. 내가 환자 상태를 계속 체크할게. 혈압, 맥박, 호흡, 의식 수준 모두 확인할 거야. 만약 위험하면 즉시 중단해야 해. 알겠어요. 하민이 대답했다. 그리고 절개할 때 내가 주변을 정리하고 출혈을 막을게. 거즈와 지혈대를 준비해 둘 거야. 완벽해요. 하민은 사라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다. 둘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다. 사라는 즉시 환자 상태를 재점검했다. 의식 수준이 더 떨어졌어. 동공 반사도 약해졌고 정말로 빨리 해야 할 것 같아. 하민은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손을 소독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시카는 다른 승객들에게 시야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하민은 로라의 목을 자세히 관찰했다. 해부학 교과서에서 외운 구조들이 실제로 눈앞에 있었다. 갑상연골, 윤상연골, 갑상선, 경동맥, 경정맥 등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실수하면 큰 혈관을 다칠 수 있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목을 만져보며 해부학적 지표점들을 찾았다. 아담의 사과라고 불리는 갑상연골의 돌출 부분을 확인했다. 그 아래쪽으로 2cm 정도 내려가면 윤상연골이 있었다. 바로 그 사이가 절개해야 할 부분이었다. 하민의 손끝에서 미세한 전율이 흘렸다. 처음으로 실제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이었다. 마네킹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과 맥박을 느낄 수 있었다. 사라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정확한 위치야. 해부학적으로 완벽해. 그녀의 확인이 하민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민은 가위를 들었다. 날카롭게 간 가위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로라의 생명이 그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민은 정확한 위치에 가위를 대고 첫 번째 절개를 준비했다. 하민은 가위로 첫 번째 절개를 시작했다. 피부는 생각보다 쉽게 벌어졌다. 아주 작은 절개였지만 즉시 선홍색 혈액이 스며나왔다. 사라가 재빨리 거즈로 혈액을 닦아냈다. 좋아, 계속해. 그녀가 격려했다. 하민은 더 깊이 절개했다. 피하 조직을 지나 근육층에 도달했다. 해부학 책에서 본대로 정확한 층을 따라 절개하고 있었다. 혈관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했다. 작은 혈관들에서 피가 났지만 큰 출혈은 없었다. 사라가 능숙하게 지혈을 도와주었다. 하민의 손은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다. 긴장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였다.
두 번째 절개를 더 깊이 했다. 이제 기관에 가까워졌다. 기관 연골의 하얀색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의 다 됐어. 사라가 말했다. 하미는 마지막 절개를 준비했다. 기관 절개는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다. 너무 깊이 절개하면 식도를 다칠 수 있고, 너무 얕으면 공기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다. 하미는 정확히 기관의 중앙 부분을 가로로 절개했다. 순간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빠져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성공이었다. 주변 승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미는 떨리는 손으로 투명한 만년필 관을 들었다. 이미 알코올로 완벽히 소독된 상태였다. 길이 10cm, 직경 5mm의 플라스틱 관이 이제 로라의 생명을 구할 도구가 될 예정이었다. 절개된 기관 부위에 조심스럽게 관을 삽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다. 각도를 조금 조정하여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들어갔다. 들어갔어. 사라가 흥분해서 말했다. 하미는 관을 약 2cm 정도 깊이 삽입했다. 너무 깊으면 위험하고 너무 얕으면 빠질 수 있었다. 적당한 깊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관을 고정하기 위해 거즈와 테이프를 사용했다. 사라가 도와주어서 관 주변을 완전히 고정했다. 하미는 관의 끝부분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했다. 기관 내부의 정확한 위치에 삽입되어야 공기 순환이 원활했다. 손가락으로 관의 위치를 조정하며 최적의 각도를 찾았다. 사라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맥박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 좋은 신호야. 그녀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하미는 관 주변의 출혈을 확인했다. 다행히 큰 출혈은 없었고 작은 혈관에서 나오는 피만 거치로 닦아내면 되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순간 쉬익 하고 공기가 빠져나오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승객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희망의 소리였다. 로라의 폐에서 나온 공기가 관을 통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동시에 외부 공기가 관을 통해 폐로 들어가고 있었다. 기도 폐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었다. 하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사라는 즉시 환자의 맥박을 다시 체크했다.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분당 70회 정도야.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혈압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로라의 얼굴색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파랗게 변했던 입술이 점점 분홍색을 되찾았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재개되면서 의식 수준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로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의식을 되찾는 신호였다. 하미는 관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즈로 주변을 깨끗이 정리했다. 출혈도 완전히 멈춘 상태였다. 사라는 전체적인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생징이 안정화되고 있어. 성공이야. 기내의 희망의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로라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관을 통한 인공호흡로가 확보되면서 자연스러운 호흡 패턴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얕고 불규칙했던 호흡이 점차 깊고 안정적으로 변했다. 흉곽의 움직임이 점점 뚜렷해졌다. 사라는 호흡수를 측정했다. 분당 18회. 정상 범위야. 그녀가 기쁘게 보고했다. 로라의 안색도 극적으로 변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창백하고
파란 얼굴이 점점 생기를 되찾았다.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피부 온도도 올라갔다. 하미는 로라의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했다. 강하고 규칙적인 맥박이 뛰고 있었다. 생명의 신호가 분명했다. 로라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아직 완전히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동공 반사가 돌아왔다. 사라가 손전등으로 동공 반사를 테스트했다. 동공 반사 정상이야. 뇌 손상은 없는 것 같아. 하미는 드디어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쉬었다. 정말로 해낸 것이었다. 17세 고등학생이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승무원과 승객들도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선 순간이었다. 주변 승객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던 긴장이 한순간에 터지듯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다. 그 다음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다. 마침내 기내 전체가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어떤 승객은 대단해 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며 감탄했다. 아이들도 엄마 손을 잡고 박수를 쳤다. 비즈니스석과 1등석 승객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처음에 하민을 의심하던 승객들도 이제는 감탄과 존경의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 학생 정말 대단하다. 17세라고 했지. 정말 믿기지 않아. 미래의 명의가 될 거야.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하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웠지만 뿌듯했다. 사라도 박수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둘의 완벽한 팀워크가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박수 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기내 전체가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했다. 죽음의 공포에서 생명의 기쁨으로 바뀐 극적인 순간이었다. 승객들은 서로 포옹하며 기뻐했다. 어떤 사람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승무원 제시카는 눈시울을 붉히며 살았어요. 정말로 살았어요. 라고 외쳤다. 그녀는 10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기적 같은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담당 승무원으로서 환자를 잃을 뻔한 상황에서 고등학생이 생명을 구해낸 것이었다. 감격스러웠다. 제시카는 하민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정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기장실에서도 상황을 전해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기적이다. 17세 학생이 승객을 구하다니. 부기장도 믿기 어려워했다. 의과대 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라고? 맞다. 과학 동아리 학생이래. 승무원들은 하민을 영웅으로 대했다.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씩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항공사가 큰 사고를 면했어요. 정말 용감하고 대단해요. 사라도 승무원들에게 인정받았다. 간호학과 학생의 전문적인 도움이 컸어요. 제시카가 말했다. 기내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생명을 구한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승무원들은 하민과 사라에게 특별 감사장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민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아직 약간의 혈액이 묻어 있었다. 로라의 피였다. 처음으로 사람의 피를 직접 본 것이었다. 생명의 액체였다. 그리고 자신이 그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다.
떨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정말로 자신이 해낸 것이었다. 책에서만 보던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사람을 살린 것이었다. 손을 씻으며 하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의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의사를 꿈꿨던 것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꿈을 실현해 본 것이었다. 물론 아직 정식 의사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사라가 다가와서 말했다. 어때? 기분이? 잘 모르겠어요. 꿈 같아요. 하민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당연해. 나도 그래. 처음으로 실제 환자를 도와본 거거든. 사라도 감정이 복잡했다. 둘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이 순간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기장은 즉시 샌프란시스코 공항 관제탑에 긴급 상황을 보고했다. 샌프란시스코 관제탑, 이곳은 대한항공 215편입니다. 기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기관 절개술을 시행했으며 현재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착륙 즉시 의료진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제탑에서 즉시 응답했다. 대한항공 215편 메시지 확인했습니다. 의료진과 응급 차량을 대기시키겠습니다. 우선순위 착륙 허가합니다. 공항 응급 의료팀이 즉시 출동했다.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기사, 응급차량, 의료장비 등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공항 의료팀장인 닥터 윌슨은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고등학생이 기관절개술을 했다고? 정말인가? 그는 의료진 경력 30년 동안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항공사에서도 긴급 대응팀이 가동되었다. 언론에서도 소식을 들고 취재 준비를 했다. 고공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준비되었다.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일찍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다. 활주로에는 이미 응급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공항 전체가 긴급 상황에 대비한 상태였다. 착륙과 동시에 의료진이 탑승했다. 닥터 윌슨이 먼저 로라의 상태를 확인했다. 기관절개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며 감탄했다. 완벽한 절개다. 해부학적 위치가 정확하고 절개 깊이도 적절하다. 그는 3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한 경험으로 봐도 이보다 완벽한 기관절개를 본 적이 없었다. 간호사들도 놀랐다. 정말로 학생이 한 거예요. 믿기지 않네요. 의사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기 어려운데. 로라는 들것에 실려 응급차로 이송되었다.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닥터 윌슨이 하민에게 말했다. 자네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하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 어렵다. 과찬이세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민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운이 아니다. 실력이다. 정확한 해부학 지식과 완벽한 수술 기법이었다. 닥터 윌슨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로라는 정밀 검사 결과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목에 걸렸던 음식물도 완전히 제거되었고 기관절개 부위도 깨끗하게 봉합되었다. 기적 같은 처치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소견서에 기록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고등학생의 침착한 결단이 억만장자를 살리다라는 제목이 주요 신문 일면에 실렸다. CNN, BBC, 일본 NHK 등 해외 언론도 이 소식을 다뤘다. 17-year-old Korean student saves billionaire's life with emergency surgery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인터넷에서는 하민의 이야기가 바이럴되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에서 화제였다. 신의 손을 가진 고등학생, 미래의 명예, 현실판 닥터 하우스 등 별명도 생겼다.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의학 전문가들도 놀라워했다. 17세 나이에 이런 수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천재적 재능이라고 평가했다. 하민의 모교에서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학교의 영웅이라며 현수막을 걸었다. 과학 동아리 선후배들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동아리에서 이런 인재가 나올 줄 몰랐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영광이라며 칭찬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하민은 별일 아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로라 그린필드는 그린테크 글로벌의 창립자이자 CEO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 순위 50위 안에 드는 거부였고 동시에 환경운동가로도 유명했다. 그녀가 설립한 그린테크 글로벌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었다. 50개국의 지사를 두고 있고 직원만 10만 명이 넘었다. 그녀의 영향력은 단순히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UN 기후변화위원회 고문, 세계경제포럼, 이사회 멤버, 하버드, 대학 이사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여러 차례 오른 인물이었다. 그런 그녀가 한국 고등학생에게 생명을 구원받은 것이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다. 그녀의 회사 주가도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CEO의 생명을 구한 한국 학생의 용기가 인상 깊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단체들도 로라의 생존이 지구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행스러워했다. 그녀가 추진 중인 아마존 산림보호 프로젝트, 북극 빙하 보존 프로젝트 등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로라는 전 세계 친환경 기업들의 롤모델이었고 그녀의 경영 철학과 비전은 많은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특히 여성 CEO로서 남성 중심의 사업계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그녀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였고 많은 대학에서 그녀의 사례를 경영학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생명을 17세 한국 고등학생이 구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완전히 회복한 로라는 퇴원 후 즉시 하민을 찾아갔다. 하민이 머물고 있던 스탠포드 대학 기숙사로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검은색 벤틀리 리무진이 기숙사 앞에 서자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로라는 목에 작은 밴드를 붙인 채 미소를 지으며 하민을 만났다. 내 용기가 나를 다시 살렸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로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민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당연한 일이 아니다. 용기 있는 일이었다. 17세 나이에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로라는 하민의 손을 잡았다.
내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들었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녀는 하민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다.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의대, 스탠포드 의대 중 어디든 선택하라고 했다.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건은 없다. 단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다. 하민은 감격했다. 꿈에 그리던 의과대학 진학길이 열린 것이었다. 로라는 또한 그린테크 글로벌의 의료 자문위원으로도 초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사라임도 하민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 내가 없었다면 난 절대 시도하지 못했을 거야 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녀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이론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수술을 할 용기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처음에 내가 나서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됐어. 17세 학생이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사라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확신과 지식을 보고 믿게 되었어. 정말 대단했어. 사라 씨도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하민이 대답했다. 우리 팀워크가 완벽했지. 사라는 앞으로 간호사가 되어서도 이 경험을 평생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를 살린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로 깨달았어. 둘은 앞으로도 연락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기로 약속했다. 사라는 토론토 대학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언젠가 또 함께 환자를 살리는 날이 있을 거야. 그녀가 희망적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평생의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의료진이라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우정은 국경을 넘나드는 의료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토론토 대학과 하민이 진학할 의과대학 사이에 교환 프로그램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민은 자신이 진정으로 의사의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단순히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확실히 하게 된 것이었다. 그날 비행기에서 느꼈던 것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환자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을 때의 긴장감, 성공했을 때의 기쁨과 보람,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의 뿌듯함. 이 모든 것이 의사라는 직업의 진정한 의미였다. 스탠포드 대학 의학 연구 프로그램에서도 더욱 열심히 참여했다. 실제 수술을 참관하고 의료진들과 토론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교수들도 하민의 열정과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민은 매일 일기를 썼다. 그날 배운 것들, 느낀 것들, 앞으로의 다짐들을 기록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지 깨달았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주는 일이다. 평생 이 일을 하며 살고 싶다. 그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날의 경험이 그의 진로를 결정지었다. 그날 이후 하민은 펜끝으로 생명을 구한 소녀라고 불리며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의학 관련 학회에서도 강연을 요청했다.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의대, 메이오, 클리닉 등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관심을 보였다. 미래의 명예라는 별명도 생겼다. 하지만 하민은 유명세에 휘둘리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고 공부에만 집중했다. 펠레터와 선물도 많이 받았지만 대부분 정중히 사양했다. 다만 의학 관련 책들은 감사히 받아서 열심히 읽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SNS 팔로워도 수만 명이 생겼지만 자주 포스팅하지 않았다. 가끔 의학 공부 관련 내용이나 건강 상식 정도만 올렸다. TV 출연 제의도 많이 받았지만 대부분 거절했다. 아직 배우는 학생 신분이라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고 정중히 사양했다. 언론에서는 그의 겸손함을 더욱 높이 평가했다. 실력뿐 아니라 인품도 훌륭한 소녀이라고 보도했다. 하민의 부모님도 딸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자만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하민은 언론의 찬사와 세상의 주목에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단지 배운 것을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 정말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과학 동아리에서 배운 지식, 책에서 익힌 이론, 실험으로 연습한 기술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한 것뿐이라고 여겼다. 지식은 실천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선배들의 말을 실현한 것뿐이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항상 같은 말을 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다.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다. 진짜 영웅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민은 앞으로도 이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명해져도 훌륭한 의사가 되어도 항상 초심을 잊지 않을 것이다. 환자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비행기에서 느꼈던 감동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리라 결심했다. 펜 끝에서 피어난 숨결처럼 그의 꿈도 계속 피어나갈 것이었다. 로라 그린필드의 장학금으로 하버드 의대에 진학한 하민은 10년 후 세계적인 응급의학 전문의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의과대학 교재에 실려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10년이 흘렀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하민은 이제 27세의 젊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되어 있었다.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 그는 매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투명한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10년 전 태평양 상공에서 한 여성의 생명을 구했던 바로 그 펜이었다. 이제는 처방전을 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 펜을 볼 때마다 하민은 자신의 의사로서의 출발점을 떠올렸다. 오늘도 응급실은 분주했다. 교통사고 환자, 심장마비 환자, 각종 외상 환자들이 끊임없이 실려왔다. 하민은 침착하게 환자들을 살피며 최선의 치료를 제공했다. 그의 손은 10년 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대신 확신에 찬 숙련된 의사의 손이 되어 있었다. 동료 의사들은 그를 기적의 손이라고 불렀다. 응급 상황에서 그의 판단과 처치는 언제나 정확했고 신속했다. 레지던트들은 그에게서 배우려고 했고, 간호사들은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하지만 하민은 여전히 겸손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은 의사의 당연한 의무라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다. 그날 비행기에서의 경험이 그를 지금의 의사로 만들어준 것이다. 펜 끝에서 피어난 숨결은 이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